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 첫 번째 시리즈로 영국 교회의 시작가 헨리 8세 두 번째 강의가 있겠습니다. 헨리 8세는 첫 번째 부인 캐서린의 딸 메리, 두 번째 부인 엠벌린의 딸인 엘리자베스, 세 번째 부인인 제인 시무어가 에드워드 왕자를 낳아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종교 개혁 중심에 있었던 엠벌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엠벌린은 벨기에 궁정 시녀로 시작하여 프랑스 궁정에서 헨리의 막내 여동생인 메리 공주의 통역을 맡는 시녀로 일하였습니다. 메리 공주의 남편인 프랑스의 왕 누이 12세가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죽어 메리 공주와 함께 엠벌린은 영국으로 돌아와 왕비인 캐서린의 시녀로 일하던 중에 헨리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는 궁중에서 시녀로 일하는 것은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고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왕과 가까이 있어 그의 눈에 띄어야 출세가 가능하던 때여서 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사환이나 시녀로 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엠벌린의 아버지 토머스 블리는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었으며 외삼촌은 대귀족인 노폭 공작 토마스 하워드였습니다. 엠벌린은 7세 때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매너와 외모에 독특한 매력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지성과 재치 있는 말, 신학의 조예가 깊어 뒤에는 왕과 신학적 토론도 하며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날카로운 성격과 질투심, 그리고 화가 나면 말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후에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헨리와 앤은 어렵게 결혼을 하여 딸인 엘리자베스를 낳은 뒤 앤이 유산을 거듭하며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헨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는 앤이 오빠와 간통하였다는 죄목을 씌워 그녀의 목을 베어 죽이게 됩니다. 그때는 대륙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한창인 때여서 영국에도 그 영향이 미쳐 헨리의 로마 카톨릭과의 결별은 백성들도 지지하였고 종교개혁자들에게 더한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앤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신교주의자들로 그녀가 왕비가 되면서 신교도들이 직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국 종교개혁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헨리는 로마 교회와 결별했음에도 단지 영국의 카톨릭 교회의 교황일 뿐 신교도들을 이단시하며 박해하였습니다.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닌 교황의 교회에 대한 지상권을 영국으로 가져와 헨리 자신이 교회의 수장이 된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카톨릭 교회의
성찬에 대한 교리인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한다는 믿음인 화채서를 부정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였고 전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그는 6번째이고 마지막 왕비인 캐서린파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그녀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더라도 신교 사상에 대한 거부감이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캐서린파는 신교주의자로 어머니를 잃은 헨리의 자녀들인 메리, 엘리자베스, 에드워드 왕자를 잘 돌보았습니다. 한편 헨리로 하여금 큰딸 메리와 막내딸인 엘리자베스를 왕자인 에드워드 뒤를 이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에드워드 왕조와 엘리자베스의 가정교사의 신교 성향의 사람들을 임명하였습니다. 큰딸인 메리는 당시 성인이었고 그녀의 어머니의 신앙인 카톨릭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교주의자들 가운데 극진적인 사람들은 잉글랜드 교회의 귀중한 중세 유산인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이 우상 숭배라 하여 부셨고 교회 건물의 조각상, 장식물, 그림을 제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라틴어로 쓰여진 책들을 태우는 영국의 분소 갱유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철저한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개신교 분파인 청교도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청교도라는 말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 안의 신앙인들의 성향은 세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황의 지위를 포함한 보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톨릭 신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와 관계를 끊는 것을 환영하였으나 전통적인 교회의 신앙과 관례를 유지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로 온건한 성향의 신교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적은 수이나 전통적인 신앙을 터무니없는 미신으로 생각하는 대륙의 개혁교회의 개혁 열의를 이어받은 청교도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헨리는 죽기 전에 에드워드 왕자를 왕위 계승자로 지명하고 큰딸 메리, 작은딸인 엘리자베스 순으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메리나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들은 결혼 무효와 처형으로 그녀들의 딸들은 왕위를 승계할 수 없었으나 마지막으로 헨리가 아버지로서 2명의 딸에게 베푼 사랑이었습니다. 헨리의 세 자매는 자식을 남기지 못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을 끝으로 튜도 왕조가 끝이 납니다. 튜도 왕조는 헨리 7세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이르는 103년 동안을 말합니다. 헨리의 누나인 마거릿 공주는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4세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들의 증손자인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뒤를 이어 영국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었고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한 나라로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영국 왕실은 마가렛 공주의 혈통으로 이어져와 튜더 왕조의 후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왕비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엠벌린에 이어 헨리 8세의 세 번째 왕비인 제인 시무어가 에드워드 왕자를 낳고 산옥열로 죽은 뒤에 두 번의 결혼은 실패하게 됩니다. 네 번째 결혼은 대륙에서 스페인과 프랑스가 가까워지는데 불안감을 갖게 되면서 신교 국가인 독일의 클레브스 공국의 안내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당시 재상으로 헨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토마스 크로멜이 이 결혼을 성사시켰는데 이 결혼의 실패를 물어 크로멜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곧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초상화와는 달리 공주가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5살의 궁녀인 캐서린 하우드와의 결혼입니다. 그녀는 거의 문명에 가까웠고 궁의 시녀로 오기 전에 맨 남자와 성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합니다. 결국에는 간통죄로 처형되는 두 번째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이고 마지막 왕비인 캐서린 파는 두 번 결혼한 30대 초반의 과부였습니다. 당시로는 노인인 52살의 헨리는 캐서린 파가 지적이고 분별력이 있어 그의 세 자녀를 잘 보살펴 주리라는 기대와 함께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캐서린 파는 명문가의 딸로 덕망과 지성을 갖춘 여성이며 당대 학자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학문적인 책을 저술한 영국 여성 교육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뒤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되는 엘리자베스 공주는 세계적인 여성 지성인인 캐서린 파의 영향 아래 있게 되는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캐서린 파는 열렬한 신교주의자로 당시 구교 지지자들의 음모로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녀의 현명한 처신으로 이를 극복하고 신교 지도자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카톨릭 신앙을 가진 어른이었던 메리 공주를 제외한 에드워드 왕자와 엘리자베스 공주의 가정교사들을 신교도들로 임명하여 영국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게 마지막 왕비인 캐서린 파가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헨리를 위한 변명을 하면 아내인 왕비들에게 가혹했던 것은 남자 후계자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왕국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자비한 폭군이 된 데에는 첫째 부인인 캐서린의 융통성 없는 고집과 둘째 부인인 엠벌린의 앙칼진 성격 때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를 잔인한 호색하니라 말하기에는 생각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헨리는 백성들에게 매력 있는 왕으로 환영받았고 왕이 최악의 모습을 보일 때도 이들은 왕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헨리 시대에 이루어진 수도원의 폐쇄는 당시로서는 큰 무리가 뒤따랐으나
국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부패를 뿌리 뽑는 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왕국의 왕으로, 교회의 수장, 교황으로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가 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단자로 박해하였으나 영국이 신교 국가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9살에 에드워드 6세 왕자를 보필할 섭정위원들을 모두 개신교 지지자들로 받아들인 것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국의 종교 개혁 가운데 헨리 8세와 연관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강의는 어린 왕으로 즉위하여 어린 나이에 죽은 에드워드 6세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